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딱 3년이 되던 해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전화 등살에 이골이 날 대로 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결혼하고 이런 남편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결혼하고 매일 전화라는 시모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넌 참 별것도 아닌 일로 힘들어한다. 네 부모였어도 그럴 거야? 본인도 안 하면서 저에게 대리오더를 강요하는 남편이었는데 며느리 도리만 중요하고 사위 도리는 전혀 안 하길래 그렇게 좋아하는 효도 실컷 하라고 사이다 한 방 먹이고 이혼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집은 제가 장만했습니다. 제가 돈이 그만큼 많아서는 아니고 아빠의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따로 떨어져 지내셨거든요. 서울에서 살다가 아빠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이기엔 그 당시 엄마도 직장이 있으셨는데 저랑 언니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터라 아빠만 따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한 달에 여러 번 가족이 다 같이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사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었죠. 저와 언니는 엄마와 살았는데 떨어져 살면서도 아빠는 저희에게 뭐든 다 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한테 항상 미안해 하셨고요. 여느 집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며 제가 결혼할 때 경기도에 24평짜리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너무 과한 선물이라 거절했지만 아빠는 그간 못해준 게 너무 많다며 언니나 제가 결혼하면 집은 꼭 해줘야지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집을 해주셨습니다. 아빠 덕분에 결혼 비용을 많이 아끼게 된 저희는 비교적 여유 있게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 결혼하자마자 주말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외동으로 시댁과 친정을 늘 비교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어머님만 계셨는데 그래도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니 시댁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말과 상관없이 저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면 나쁠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죠. 그런데 자주 본다고 해서 편하고 금방 친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 묘한 어색함이 늘 흘렀습니다. 주말인데 토요일에 와서 하루 자고 일요일에 가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일을 시키냐 뭘 하라고 하냐. 와서 쉬어.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 갔다가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나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시어머니와 할 얘기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만난 적이 손에 꼽고 통화도 자주 한 적 없는데 결혼하고 갑자기 시어머니와 친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음식은 늘 제가 했습니다. 어머님이 시킨 건 아니었는데 음식을 좀 못하셨거든요. 이건 남편도 인정했고요.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시댁에 다녀오면 저는 이상하게 몸도 마음도 피곤한데 자기야, 우리 집 편하지? 우리 엄마 되게 재미있지 않아? 시어머니 같지 않지? 항상 이러는데 해맑은 표정으로 저런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한 대 때리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 있으면 어김없이 남편은 시댁에 가자고 했는데 결혼 초엔 시어머니가 어려우니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한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고 어머님도 제가 몇 번 했더니 밥하는 건 자연스럽게 저더러 하라고 하셨는데 얘야, 오늘은 제육볶음 하자. 고기 사다 놨어. 저녁은 김치찌개 어때? 그러면 저는 가자마자 음식 준비를 하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하거나 피규어를 만지고 놀곤 했습니다. 대충 재료 준비해놓고 저도 쉬고 싶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시모도 안방에 계시다가 귀신같이 아시고 나오셔서는 준비 다 했어? 네, 밥은 이따가 하면 되고
그때 고기 볶으려고요. 그럼 그때까지 나랑 얘기 좀 하다 들어가. 성훈이는 좀 자라고 내버려 두고.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시모는 저를 붙들고 친구들 얘기부터 드라마 얘기까지 정말 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2시간은 기본이었죠. 평일에는 뭐 했어? 그냥 회사 가서 일했어요. 우리 성훈이하고 싸우진 않고? 네, 싸울 일 없어요. 요즘 TV에 재미난 거 많이 하는데 넌 따로 보는 거 없니? 글쎄요, 퇴근하고 와서 TV 볼 시간도 없고 드라마는 원래 잘 안 봐서요. 과일은 뭐 좋아해? 과일은 딱히 좋아하는 건 없어요. 너네 애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야? 한 3년 있다가요. 이것도 그냥 저번에 얘기만 잠깐 했던 거예요. 애는 언제 갔든 그거야 너네 자유지만 나는 60대 후반 되기 전까지는 손주 보고 싶은데. 대충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제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일어나려 하면 지영아 어딜 가? 나랑 얘기 좀 더 하자니까.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이런 날 실컷 얘기해야지. 그리고 성훈이 지금 자고 있는데 가서 괜히 애 깨우지 말고. 그러면 또 시어머니 옆에 앉아 얘기를 들어야 했는데 너희 다음 주에도 올 거지? 시간 되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척척하네. 패턴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물어보시는 것도 같은 질문이 대부분이었고요. 음식이야 제가 원래 하는 걸 좋아하니 이건 괜찮았는데 집에서 남편과 둘이 음식 해먹는 거랑 시댁에 와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따로 약속을 만들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매주 이러겠어요? 남편은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노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라 주말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약속 없이 집에 있는 날은 무조건 저를 끌고 시댁으로 가려고 했죠. 주말마다 가는 것도 힘든데 남편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안부전화였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지영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되게 외롭게 사셨어. 그러시겠다. 혹시 재혼은 생각 안 해보셨나? 안 그래도 내가 물어본 적 있는데 엄마는 혼자가 편하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적적하지 않게 자기가 전화 좀 드릴래? 자주는 아니고 가끔 전화하는 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전화가 불편하면 어쩌다 한 번씩 문자 보내거나. 듣기에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매일 전화를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면 고맙겠다고 했으니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아침 출근길에 생각나면 전화드리고 무슨 날 되면 문자 보내고 이렇게 지냈는데 시모는 제가 좀 더 자주 전화를 했으면 하셨습니다. 딸 없는 시댁이라 시모를 만나면 제가 일부러 더 싹싹하게 넉살 좋게 굴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바쁘거나 깜빡하면 전화를 못 할 수도 있고 문자 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시모가 전화해서 왜 연락이 없냐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왜 혼나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좀 앉아봐. 왜? 나 씻을 건데. 내 말 듣고 씻어. 뭔데? 어머님 말이야. 안부 전화를 너무 강요하시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전화가 왜? 거의 매일 전화하길 바라시잖아.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통화해. 그게 어려워? 그럼 자기가 직접 해. 에이, 엄마가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안부 전화하라고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해야지. 그리고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잘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해줘야지. 며느리돌이 한다고 생각해. 그럼 사위돌이는? 나도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어, 나 이제 씻으러 간다. 넌 참 별것도 아닌 일로 힘들어한다. 네 부모였어도 그럴 거야?
이러면서 씻으러 들어갔는데 너무 쉽게 말하는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본인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저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면 분명 어렵다고 할 거면서 저러니 어이가 없었죠. 분명 결혼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남자들이 결혼해서 효자가 된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남편이 효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대리효도를 강요하고 있으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저는 본인이 직접 안 해봐서 저러나 싶어 직접 겪어보면 다르겠지 싶어서 저도 남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유치하긴 하지만 사실 제가 먼저 엄마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갔더니 아니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래? 못 쉬어서 그런가? 회사 일이 많아? 그건 아니고 주말에 계속 시댁에 갔거든. 시댁은 왜? 토요일에 와서 하루 자고 가라고 하셔. 매일 자고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댁 한번 다녀오면 피곤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쉬질 못해. 엄마가 보시기에 딸이 결혼했는데 살이 쏙 빠진 모습을 봤으니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잠이라도 푹 자게 해주고 싶으셨는지 주말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남편이 또 시댁에 데리고 가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돌아오는 주말엔 친정에 가자고 했고 결혼하고 오랜만이라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어김없이 시모한테 전화가 왔고 저는 바로 주말에 친정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긴 왜 가니? 어머님도 참 저도 친정 있잖아요. 가서 자고 올 거니? 네, 오랜만에 가는데 자고 오려고요. 이번 주말에 너희 갈비 먹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다음 주에 갈게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친정 가기로 했거든요. 우리 성훈이 피곤하겠네. 에이, 이때까지 시댁만 가는데 뭐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남편을 깨워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루 자고 올 생각으로 갈아입을 옷도 챙겼고 저는 도착하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영아, 만두 있는데 줄까? 엄마 좋지? 누워있어.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엄마가 바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안서방! 네, 장모님. 잠깐 와서 이것 좀 도와줘. 네. 저는 엄마 덕분에 방에서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이미 점심때였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나갔더니 엄마가 남편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드라마 주인공 얘기도 하시고 요즘 기사에 나온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준비도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안서방 요리 잘하나? 예, 못하진 않습니다. 그럼 잘 됐네. 오늘 온 김에 나랑 점심 준비 좀 같이 하자. 그런데 남편이 대답을 안 하자. 왜? 싫은가?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잘 못할까 봐서요. 걱정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 덕분에 또 저는 점심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요리는 늘 제 몫이었는데 친정에 오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또 쉬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빠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기 부르는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졸리다. 나도 한숨 자야지. 안서방, 여기 있었네. 내 장인어른, 무슨 일로 바둑 잘 두나? 아빠, 성은 씨 바둑 좋아해. 그러자 남편이 순간 저를 쳐다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나가서 아빠랑 바둑 한 판 두고 들어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나간 남편은 아빠와 바둑을 저녁까지 두느라 표정만 봐도 힘든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편히 누워 핸드폰 좀 하다가 또 잤는데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편은 엄마와 아빠한테 붙잡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밤중에야 들어온 남편은 표정이 이미 힘들어 죽겠다는 얼굴이었는데 딱 봐도 삐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해줬죠. 여보야, 우리 집 편하지?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재밌지 않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자? 됐어. 삐졌어? 말 걸지 마. 그렇게 바로 자버리더군요. 다음날 엄마랑 저는 일찍 일어나 또 남편을 깨웠습니다. 같이 밥하자고 일어나라고 하고는 저도 옆에서 같이 도왔는데 엄마가 주방에 셋이나 필요 없다고 저더러 나가라고 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여보 뭐해? 어? 왜? 나 TV 보는데? 주영이 불러서 뭐하게 그냥 둬 우리 둘이 하자고. 엄마의 말에 남편은 또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시키는 거 하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날 남편은 그야말로 똥 씹은 표정이었고 함께 식사 후 설거지까지 하고 전구도 갈고 화분도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내내 이러더라고요. 주영아. 어? 왜? 다음부턴 자주 가지 말자. 친정에 자주 가지 말자고 하길래 순간 웃음이 나와서 웃었습니다. 아, 왜? 우리 집 편하잖아. 아니야? 우리 엄마 재밌지 않아? 이러는데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운전하니까 저도 장난은 그만 쳐야지 싶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갔는데 집에 도착 후 남편은 피곤했는지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코까지 골며 실컷 자던 남편은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났는데 주영아, 어? 잘 잤어? 너 우리 집 자주 갔다고 혹시 나한테 복수한 거야? 무슨 복수? 결혼하고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온 거 이번이 처음인데. 아, 우리 저녁 먹어야지. 엄마가 반찬도 싸줬고 고기도 있는데 같이 고기나 구워서 먹자. 그랬더니 남편은 됐어. 저녁은 치킨 시켜 먹자. 뭐 하지 말고. 이날 남편은 아주 단단히 삐진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직접 해봐야 제 기분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이쯤 하면 본인도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고 시댁에서 전화가 오길래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받았어요. 외투에 핸드폰을 넣고 샤워하고 있었거든요. 씻고 나왔더니 남편이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뻔했습니다. 시모가 주말에 저희 둘이 올 건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 알았어, 갈게. 황당하게 주말에 시댁을 간다고 하길래 제가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여보, 이번 주에 친정 가기로 했잖아. 양심 없게 몇 달 동안 시댁 가놓고 1억이야? 그랬더니 시모가 다 들었는지 아무 말씀 없이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아니, 지영아. 주말에 다녀왔는데 왜 또 가자고. 무슨 또야.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친정에 갈 거라서 다음 주에 시댁 간다고. 그리고 자기야, 생각을 해봐. 나 쭉 시댁에 갔어, 안 갔어? 갔어. 나 부모님 없어? 아니. 그런데 왜 자기는 시댁만 가고 우리 집은 안 가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거야. 우리 엄마가 자기 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도 나 보고 싶어 해. 그리고 왜 저번에 우리 집 가서 삐졌어? 내가 언제 시댁 다녀와서 자기처럼 말 안 하고 삐진 적 있었어? 그거는 장인어른이 바둑하자고 하시고 술 한잔하자고 하시고 장모님은 나한테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시니까 그렇지. 나는 시댁 가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어머님 하시는 얘기 계속 들었는데 그것도 못 해줘? 그리고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 자기는 방에 쏙 들어가서 폰게임하고 낮잠 잤잖아. 그런데 왜 내 생각은 안 해주는데? 이날 저렇게 말을 쏟아냈더니 남편은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댁과 친정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가기로 얘기했고 그 외에 가고 싶으면 각자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매 주말마다 가는 건 남편과 얘기해서 해결되는데 그렇다고 시댁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서 이미 겪어봤으니 저한테 시댁에 가자는 말은 못했는데 시모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한테 전화해서 매주 오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면 전 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했는데 어머니는 끈질기게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한 번은 남편에게 전화를 넘겼더니 말을 똑부러지게 못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네가 왜 전화를 받아? 얼른 지영이 바꿔. 저한테 말씀하세요. 주말에 올 거야? 못 가요. 아니 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다고. 아니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당장 못 바꿔? 내가 이걸 그냥... 엄마 좀... 저 힘드니까 그만해요. 끊을게요. 시모가 뭐라고 하는지 다 들렸는데 저한테 이거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남편도 중간에서 말을 좀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짜증만 내다 끊으니 답답했습니다. 시댁에서 작정하고 저를 못살게 구는 건 아니었으나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너도 내 자식이라는 말로 저에게 효도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 아들 두고 모든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그리고 주말마다 시댁에 갔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서인지 반대로 주말이 되면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어디라고요? 아파트 입구 도착했다고. 금방 올라갈게.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몰라. 나한테도 말 안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엄마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여기까지 오셨다는데 그럼 그냥 가시라고 해?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오실 수도 있는 거지만 당일에 그것도 연락 없이 오시니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시모가 오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버스 타니까 한 번에 오고 좋으네. 자주 와야겠어. 뭐 마실 거 드릴까요? 그래 뭐 아무거나 줘봐.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동네 사는 내 친구랑 저기 무슨 행사하는 곳 다녀왔거든. 거기 가면 우리같이 나이 좀 있는 사람한테 음료수도 주고 먹을 것도 주더라고. 네. 그런데 그날 다 못 보고 왔어. 아주 크더라고.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야. 다녀오신 곳을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박람회 같은 행사장이었고 저도 광고로 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자꾸만 이곳 얘기를 하시면서 다 못 보고 와서 아쉬워 죽겠다며 푸념을 하시길래 옆에서 남편이 듣고는 그럼 저희하고 한 번 더 가실래요? 그럴래? 그럼 나야 좋지. 자기도 시간 되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쉬기로 했잖아.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은 집에서 쉬면 되잖아. 어때? 그래서 얼떨결에 시모에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이왕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기분 좋게 다녀오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날도 아니고 당일 아침에 갑자기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뭐해? 셔츠는 왜 입어? 편하게 입고 가자. 미안.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뭐? 토요일인데? 가서 내가 처리해줘야 하는 일이 생겼어. 그럼 오늘 어머님께는 자기가 전화 드릴 거야? 무슨 전화? 못 간다고 말씀드려야지. 나 빼고 둘이 가. 안 그래도 좀 전에 엄마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차 두고 갈 테니까 차 끌고 얼른 가봐. 제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마음대로 약속해놓고 갑자기 이러니 어이가 없었는데요. 시모와 단둘이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를 끌고 시댁으로 갔고 시모는 이미 길가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 한참 기다렸네. 제가 전화드리면 나오시라니까요. 그래도 너무 설레어 그냥 나와 있었어. 우리 성훈이도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들이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기분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시모가 이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이날 하루는 기분 좋게 다녀와야겠다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차 안에서 시모는 역시나 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귀에서 피가 난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시모는 계속 말씀하셨는데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였고 심지어 사고도 날 뻔했습니다. 저 어머님, 제가 운전에 집중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래? 그럼 내가 조용히 할게. 그럼 되는 거지? 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모는 잠깐 동안 창밖을 보다가도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도착하기 전에 지인이 다 빠졌습니다. 이날 시모를 따라 행사장 여기저기 돌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 더 열이 받았습니다. 시모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거실에서 편하게 누워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 뭐야? 왔어? 뭐냐고? 나 TV 보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왔으면 전화를 해야지. 깜빡했어. 엄마랑 재미있었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왜 또?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랑 둘이 놀러 가라고 하면 자기 갈 거야? 아니, 대답 못 하잖아. 자기는 싫으면서 나는 해야 해?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계속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니겠지 생각하며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이날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도 붓고 발가락에 물집까지 잡혀서 며칠 고생을 좀 했더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미안하다 소리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더군요. 시모는 이날 이후로 여전히 주말만 되면 집으로 찾아오셨고 평일에는 안부 전화 요구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제가 안 하면 시모가 전화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은 시장에 왔다며 그냥 전화 한번 해봤다 하시고는 전화를 끊지 않고 장을 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 거라 빨리 끊고 일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시금치 이거 얼마예요? 에이, 저 앞집은 더 싸던데 그 가격에 줘요. 여보세요? 어머님, 잠깐만 있어봐. 나 살 게 좀 있어서. 그럼 전화 끊을게요. 편하게 장 보세요. 아니야, 살 거 별로 없어. 가만히 있어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냥 가끔 찾아뵙고 지냈더라면 오히려 시모와 사이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마음이 우러나와야 하는 법인데 억지로 이러시니 저는 자꾸만 멀어지고 싶었죠. 남편과 시댁에 한 달에 한 번 가기로 약속을 했어도 저는 시모를 정말 자주 보며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중간에서 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저도 더는 맞춰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시모 생신 때마다 저는 챙겨드렸습니다. 그래봤자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니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미역국은 제 손으로 끓여서 드렸어요. 남편과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모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제가 또 필요했는지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지영아. 왜? 다음 주 수요일에 뭐 있어? 글쎄? 글쎄라니 약속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왜 그러는데? 좀 서운하네. 그날 엄마 생신이잖아. 혹시 까먹었어? 그런데 왜? 준비 안 해? 무슨 준비? 또 생신상 차리라고? 또라니. 네가 해봤자 몇 번이나 했다고. 결혼하고 2번. 자기가 어머님 혼자 되시고 미역국 제대로 못 드셔봤을 거라고 해서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결혼하고 매년 빠지지 않고 챙겨드렸어.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저한테 미역국을 끓이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해. 내가?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요리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 나이 먹도록 여태 어머님한테 밥 한 번 차려드린 적 없다는 게 말이 돼? 여태 안 하고 살다가 내 손으로 효도하고 싶은 거잖아.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더니 남편을 보니 딱 맞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님 생신 때 미역국은커녕 안 챙기고 넘어간 적도 많았다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저에게 늘어놓으며 저더러 앞으로 자기 엄마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러니 제가 더 화가 났죠. 더군다나
이런 부탁은 사람 기분이라도 좀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여태 사이 안 좋게 지내놓고 제가 필요해지니까 미역국 끓이라고 하니 결국 한바탕 했습니다. 이번 어머님 생신 땐 자기가 해. 직접 차리라고. 못해. 내가 무슨 미역국을 해. 그럼 노력이라도 해. 내가 우리 결혼하고 엄마 아빠 생신 때 자기한테 미역국 해달라고 했어? 그런 적 있었냐고. 매번 나가서 외식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런 요구를 하는 건데? 할 거면 자기도 같이 하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통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발작 버튼이라도 눌린 건지 늘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 예민한 남편이었는데 이날 저한테 사상이 틀려먹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난 그게 아니라 엄마랑 너랑 나랑 셋이 오붓하게 생일 보내고 싶은 거지. 그런 마음이라고. 여기서 미역국이 중요한 거겠냐? 우리 엄마도 며느리랑 만나서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가 가서 음식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한 건데 너 이러면 나도 너네 집에 안 가? 가지 마. 뭐? 언제는 갔어? 한 달에 한 번 가기로 한 것도 일 있다고 빠지고 나 혼자 다녀왔는데. 넌 참 말을 서운하게 한다. 그래도 나는 장모님 장인어른을 가족이라 생각하는데 너는 우리 엄마를 남처럼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른 여자들처럼 고부 갈등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야. 한마디로 저 같은 사상과 생각 때문에 고부 갈등이 생기고 요즘 비혼주의자가 많다면서 저더러 쓸데없이 인터넷 같은 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생각이 이상하다면서 정신병이라고 했는데 이날 결국 남편은 선 넘는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진짜 다시 돌아가면 너 같은 사상 가진 여자랑은 안 만날 거다. 어휴! 그리고 화를 내며 나가버렸는데 여기서 기막힌 건 저였습니다. 결혼하고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심호한테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느라 소화불량에 소화제를 달고 사는 저를 보면서도 남편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앉아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받다가 남편이 시모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전에 친정에 갔다가 본인이 실컷 당하고 왔다고 표현하면서 시모에게 복수를 해주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걔네 엄마가 너한테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짜증나게 하던지 사위를 아주 만만하게 보더라. 쉬지도 못하게 자꾸 불러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어떻게 할 건데? 이 엄마만 믿어. 내가 아주 바짝 엎드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런 애는 길을 확 죽여놔야 해. 제발 좀 그렇게 해줘. 무슨 여자가 저렇게 말이 많은지. 셋이 행사 구경을 하러 가기로 한 날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며 빠진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예 회사를 가지도 않았죠. 신나게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뒹굴거리다 회사에서 일하고 온 척 연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이 모든 게 작정하고 저를 속이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한 그 자체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부모님하고 시간 보낸 건 손에 꼽으면서 결혼하고 제가 시댁 가서 고생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지 이런 놈과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그날 알지? 그래서 말인데 제주도 말고 해외로 바꿀까? 엄마 아빠 해외 나가보신 적 한 번도 없잖아. 아직 엄마 아빠는 모르지. 얘기하면 당연히 돈 쓰지 말라고 하시지. 곧 친정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엄마나 아빠는 제주도 말고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어서 그런 두 분을 위해 언니와 제가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죠. 결혼 전부터 언니와 이날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행 경비는 문제가 없었고 여행지만 결정해서 표를 끊기만 하면 됐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저는 두 분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여행지를 찾느라 여행사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궁금했는지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행 가게? 아니. 그럼 이건 왜 보는데?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 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래? 뭔가 아쉬운 표정을 하며 제 옆에 앉더니
혼잣말인지 저 들으라고 하는 건지 시모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도 해외여행 못 가봤는데 제주도도 못 가봤지 아마. 얼마나 비행기 타보고 싶을까? 그래서 깔끔하게 남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이가 예전과 달라졌는데 자세히 말해줄 필요도 못 느꼈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며 귀찮게 했는데, 그런데 여행은 무슨 돈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 생활비? 아니. 그럼 돈은 어디서 나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 만나기도 전에 언니랑 같이 모아둔 거 있어. 그걸로 보내드리는 거야. 됐지? 우리 엄마는 그럼 안 보내드려? 그럼 자기도 어머님 여행 보내드리면 되겠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 말을 듣자 이번에도 저한테 대리 효도를 바라는구나 싶었습니다. 둘이 버는 돈을 제가 건드렸다면 시댁도 똑같이 해드리는 게 맞겠지만 남편과 전혀 상관없는 돈으로 쓰겠다는데 이러니 슬슬 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더 말해봤자 또 싸울 것 같아서 그러기도 싫고 말도 더 섞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럼 나중에라도 돈 모아서 보내드려. 그럼 되잖아. 야, 너네 부모만 가족이고 우리 엄마는 가족 아니야? 왜 우리 엄마는 엄마 취급도 안 하는데? 네, 모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니죠. 제가 시모 생신도 아니고 시모가 여행을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결국 일을 했더군요. 며칠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는 언젠가부터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며 딸이라고 불렀는데. 여보세요? 딸, 잘 지냈어? 네, 엊그제도 통화했잖아요. 우리 어제는 통화 안 했잖아. 참, 우리 성훈이한테 다 들었어. 뭘요? 뭐 깜짝 이벤트로 나 놀라게 해주려고 한 거야? 내가 모른 척 했어야 했나? 뭐가요? 대체 무슨 얘긴가 싶었는데 이번에 나 여행 보내준다고 했다며. 그것도 해외로. 다 해외 처음인데. 네? 그런데 나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 여권부터 만들어야겠지? 그러면 사진 필요한가? 찍어놓은 증명사진 있기는 한데 오래전에 찍은 거라 새로 찍어야 하거든. 어머님, 무슨 여행이요? 아이고, 이제 그만 말해도 돼. 내가 눈치 없이 아는 척해서 미안한데 다 알고 있어. 넌 나 모르게 나 해외여행 보내줄 거라며. 내가 이제야 자식한테 제대로 된 효도받게 생겼네. 이번에도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해주겠지 생각하더라고요. 기막힌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잔뜩 기대에 부푼 시모에게 여권부터 만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응? 여권부터 만드시라고요. 정말? 여권은 당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사진부터 찍으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알았어, 그럴게. 고맙다, 우리 딸.